4회 약사 예비시험 합격을 15회 약사 국가시험을 합격. 한국에서는 워낙 문턱이 파이팅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회 약사 예비시험 합격을 했고 15회 약사 국가시험을 합격하고 페이약사로 일하고 있는 안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해외 약대 출신입니다. 어느 약대 출신이신가요? 저는 이제 일본 치바과학대학교라고 해서 일본 약대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약국에 출근하시면 네.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처음에 출근하자마자 처음 준비 세팅을 해야 돼요. 전날 왔던 약들 먼저 준비를 시작을 하고요. 준비가 다 되면 이제 환자 맞이할 시간이 돼서 처방 안에서 이제 조제를 하는 기계에서 조제를 하면서 집중계도 찍으면 하고 이제 일반 매약이라고 해서 중간중간 오시는 상담하시는 분들도 상담을 해드리고 약 새로 들어오면은 또 정리도 하고 일반 부족한 부분도 많이 채워놓고 중간중간에는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놔야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또 갖고 합니다. 여기가 왕십리역인데 네. 원래 집이 왕십리역이신가요? 본가는 사실 지방인데 서울에서 근무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왕십리로 이사를 했고요. 근처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반 약국이랑 제약회사의 차이점은 어떻게 네. 되나요? 일단은 제약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좀 장점으로 봤을 때는 연차나 이제 이런 게 좀 자유롭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일반 약국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 이외에 다른 분들이 메꿔주지 않는 이상에는 연차를 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미만의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할 경우도 많고, 대신에 일반 약국의 경우에는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요. 조금 활발하지 못하고 이제 아이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일반 약국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사 예비시험 동기분들 중에서 해외 약대 졸업생분들이 계실 텐데 각 국가별 약대와 약사분들의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저는 일본 출신이라 일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기초 학문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물리나 화학 이런 부분이 강하고요. 미국이나 영국 이런 영어권 이제 분들은 그 실무 위주의 학교에서 배우고 시험도 실무 위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약물 치료학 아니면 양리학 이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영어권 친구들은 물리나 화학 이런 기초 학문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기는 한데 대신에 이제 다른 과목들에서 강점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때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 중에서 어느 쪽 대학을 나오는 게 조금 더 유리한 편인가요? 사실 일하는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많고 만약에 일본 관광객들이 많은 부분이다 그러면은 일본 출신이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제 만국 공통어가 영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영국이나 미국, 호주 이쪽의 출신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배운 과목이 다른 것보다는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그쵸. 대한 강점이 조금 더 크군요. 그렇죠. 만약에 병원으로 간다 아니면 제약회사로 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영어권 친구들이 조금 더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실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문도 어차피 다 영어로 봐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약국가로 간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맞춰서 특색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약사 예비 시험과 국가 시험 중에서 어떤 시험이 좀 더 난이도가 높았나요? 일단은 예비 시험 자체가 한번 외국에서 온 친구들을 조금 거르자 약간 이런 목적이 좀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비 시험은 문제도 많이 안 풀려 있는 뿐더러 시행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하니 좀 지역적으로 많이 냅니다. 여기에 좀 깊게 내는 경우도 있고 다음 해에는 다른 걸 좀 깊게 내는 경우가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국가 시험보다는 예비고사가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약사 예비 시험은 총 몇 교시로 이루어져 있나요? 3교시로 나누어져 있고요.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각 과목별로 나눠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 보실 때 몇 교시가 가장 어려우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2교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합성학이랑 의약품 품질 관리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품질 관리 자체가 저희가 공부했던 자료랑도 또 다르게도 많이 내시고 하셔가지고 2교시가 학문적인 부분이 좀 깊게 많이도 나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많이 해요. 해마다 좀 이게 어려웠다 저게 어려웠다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2교시를 제일 힘들게 봤던 기억이 있고요. 준비하면서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다 같이 친구들이랑 또 모여서 2교시 거 좀 준비하고 하는데 그때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서로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서로 복도 다 주고 이랬던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좀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요. 국신은 약사 예비시험 대비반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교수님도 한국 약대 출신 분이시고 이제 한국의 전 커리큘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외국 출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커리큘럼 부분을 잘 캐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포인트를 맞춰가는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여러 해외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강점이 되는 부분은 서로 교류하면서 배웠던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의 이외에 도움이 되었던 국신의 시스템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은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강의실에 비어 있으면은 저희를 전용으로 사용을 하게 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른 시간에 가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좀 늦게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했던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약사 예비시험 합격하고 국가시험 떨어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약사 예비시험을 합격을 한다면 약사 국가고시는 웬만하면 합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약대, 해외 의대는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하시나요? 일단은 해외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좀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좋은 것 같아요. 해외 가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풀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되는 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학생들이면 한국에서는 워낙 문턱이 좁잖아요. 의사나 약사의 길로 가려면 굉장히 좁은데 그런 문턱에서 좌절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해외는 사실 문턱은 되게 넓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긴 하지만 나올 때까지 트레이닝을 엄청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제재를 하고 많이 떨구고 하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의학대 재학생 졸업생분들에게 응원 메시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해외에 계시면은 저도 그렇고 이제 힘들었던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아플 때도 쉽지도 않았고 공부하느라 쉽지 않고 할 텐데 이제 몸 관리 꼭 잘 하시면서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꼭 가시고 몸 관리 잘 하시면서 본인 하고 싶은 것도 해외에 있으니까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또 많이 누리시면서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파이팅 하면 좋겠습니다.